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감 좋은 영어 학습 아삭 영어입니다. 오늘은 2015 개정 고등영어 2 YBN 박준원 5가를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공유하기 행성을 모든 생명체와 함께 꿀벌들이 죽어가고 있는 중이다. 2017년 3월에 시리얼 애호가들이죠. 미국에서의 시리얼 애호가들이 깜짝 놀랐어요. 발견했기 때문에 대절 전체를 버즈 더 비 이게 무엇이에요? 그 시리얼 회사의 유명한 꿀벌 마스코트였던 버즈 더 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회사 시리얼의 상자로부터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것은 이제 버즈 더 비가 이제 시리얼 회사의 상자로부터 사라졌다라는 것은 결정이었습니다. 그 시리얼 회사의 결정. 이제 상기시키기 위한 이렇게 형용사적 용법으로 봐도 되는데 저는 부사적 용법으로 정리할게요.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대절 전체를 전 세계의 꿀벌의 개체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라는 이 대절 전체를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그것은 그 시리얼 제조사의 회사의 그 결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시리얼 회사의 결정은 나온 게 아니에요. 갑자기 이 단어 외우세요. 그 해 초에 미국의 어류 및 야생 동물국이 발표를 했대요. 대절 전체를. 미국에서 호박벌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이제 개체수죠. 이제 미국에서 호박벌의 개체수가 감소했대요. 거의 90%만큼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뭐뭐에 따르면 동물 야생국에 따르면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대요. 다른 세상의 다른 지역에서도. 중앙 유럽에서 꿀벌의 군집이 감소되었대요. 25%만큼 1985년 이후로. 이제 중국의 한위안현이라는 지역인데요. 이곳이 어떤 곳이냐? 배와 사과나무가 풍경을 꽉 채웠어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배나무와 사과나무가 아주 많았던 중국의 한위안현에서 농부들이 강요를 받아요. 수분시키도록 그들의 과일을 손으로 뭐뭐 때문에 심각한 감소 때문에 꿀벌의 개체수에서의 심각한 감소 때문에 대체로 꿀벌들이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리고 그것이 걱정시킵니다. 과학자들과 농부들을,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그럼 왜 그들이, 즉 과학자들과 농부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이 특별한 거죠? 꿀벌에게 있어서 꿀벌에 대해서 도대체 뭐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꿀벌들은 입니다. 뭐뭐 중에 하나, 자연에서 가장 효율적인 수분자들, 즉 꽃가루 매개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 대인은 꿀벌을 가리키죠. 만일 꿀벌들이 이동시키지 않으면 꽃가루를 이제 블러썸은 이제 만개한 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한 꽃에서 다른 꽃으로, 꽃에서 꽃으로 수분을 즉 꽃가루를 이동시키지 않는다면 3분의 1의 농작물, 우리가 소비하는 3분의 1의 그 농작물들은 심각하게 would be affected, 영향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것들이 뭐예요? 이거 농작물이겠죠. 우리가 소비하는 농작물들은 수분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다른 수단에 의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 이 농작물들은 생산할 겁니다. 상당히 더 적은 식량을 생산하게 될 겁니다. 이제 밀, 쌀, 옥수수와 같은 이런 곡물들은요, 많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꿀벌들의 감소에 의해. 왜냐하면 이 곡물들은 수분이 되어져요. 주로 바람에 의해서. 그러나 과일, 채소, 그리고 농장 동물들을 위한 이걸 사료용 몇몇 농작물들은 됐나요? 그러나 과일, 야채, 그리고 농장 동물들을 위한, 즉 사료용을 위한 몇몇 곡물들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벌이 없다면. 이 without 대신에 but for로 고칠 수 있고요. 이걸 절로 고치면 if it were not for peace 이렇게 고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if를 생략을 하게 되면 이 도치가 이루어져서 were it not for 이렇게 고칠 수 있다는 거 확인하세요. 사과, 딸기, 그다음에 수박, 그리고 그 리스트는 거의 끝이 없습니다. 즉 셀 수 없다 이 소리예요. 그렇다면 왜 벌들이 사라지고 있는 중일까요?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의견일치, 합의.
과학자들 사이에 일반적인 의견 일치가 있습니다. 이 agreement와 이 대절 전체가 동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which를 쓰면 안 되고요. 자, 감소. 꿀벌의 개체 수에서의 감소가 입니다. 산물. 복합 요인들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합 요인이 무엇이냐? 작용할 수 있는, 혼자서 단독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복합 요인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런 복합 요인의 산물이라는 거. 다시 한번요. 꿀벌의 개체 수의 감소는 단독적으로 혹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과학자들 사이에 일반적인 의견 일치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정리되죠?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꿀벌의 감소는 세 가지 요인에서 발생합니다. 일어납니다. 첫 번째 요인은 질병이래요. 꿀벌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자기 자신의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suffer from. 이번에는 기생충으로부터 고통을 받아요. 어떤 기생충이냐? 꿀벌들을 약화시키고 자주종종 죽이는 기생충으로부터 고통을 받는데요. 많은 양봉업자들이 동의합니다. 대절 전체를. 바로와 응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정리하세요. 바로와 응애라는 이 기생충 진드기가 입니다. 가장 심각한 위협 꿀벌들에게 라고 동의를 한대요. 바로와는 매우 작은 진드기예요. 먹고 사는 벌들의 피를 먹고 사는, 그리고 확산시켜요. 벌집에서 벌집으로 확산시키는 작은. 자, 이 내용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저는 이제 이걸 선행사로 보고 이제 단수, 병렬 구조로 봤는데, 바로와 응애가 입니다. 작은 진드기. 그리고 바로와는 퍼집니다도 될 것 같아요. 퍼집니다. 벌집에서 벌집으로 퍼집니다 해서 is spreads 이렇게 연결시켜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선행사로 보고 주격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 그다음에 주격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 이렇게 병렬 구조로 잡았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바로와는 매우 작은 진드기인데요. 어떤 진드기냐? 벌의 피를 먹고 사는 진드기, 그리고 벌집에서 벌집으로 퍼지는 작은 진드기입니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뭐뭐 외에, 게다가 뭐뭐 외에 벌들을 약화시키는 것 외에도 바로와는 또한 퍼뜨립니다. 질병을. 네, 이번엔 두 번째 요인이에요. 꿀벌의 감소를 유발하는, 발생시키는 두 번째 요인은 열악한 영양열, 영양 부족이라고 정리를 하십시오. 영양 부족입니다. 꿀벌들은 먹고 살죠. 꽃을. 그래서 꿀벌들은 필요로 합니다. 안정적인 공급원, 즉 꽃들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존재하지 않을 때 충분하게 다양한 만개한 꽃들, 꽃이 활짝 핀 꽃들, 꿀벌의 활동 기간 동안에 충분하게 다양한 활짝 핀 꽃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 꿀벌들은 충분히 먹이를 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들에게. 됐죠? 그 다음에 다양한 꽃들의 부족은 부분적으로 농업에서의 변화의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요. 다양한 꽃들의 부족은 부분적으로 결과예요. 변화의 결과, 농업에서의 변화의 결과래요. 지난 1세기 동안이니까 지난 세기 동안은 지난 100년 동안 농업이 점점 산업화가 되어져 왔습니다. 산업화된 농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들 중에 하나는 단일 재배예요. 이 단일 재배가 뭐예요? 농업의 관행입니다. 심는 단 하나의 작물만을 주어진 지역에 해마다. 단일 재배는 이어집니다. 영양 부족으로 꿀벌에게. 왜냐하면 단일 식물은 충족시킬 수 없거든요. 이 꿀벌들의 영양학적인 필요량을, 즉 필요한 영양분을 벌들은 필요로 합니다. 다양한 식단, 다양한 종류의 꽃가루의 다양한 식단을 벌들이 필요로 한대요. 성장하기 위해서 튼튼하고 건강한 일꾼으로 라고 설명합니다. 박사님, 헤더 마틸다 박사님이, 이분이 꿀벌 생물학자죠. 웨슬리 대학에. 또한 대규모의 산업시설들과 놀이터들 그리고 골프장들은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문제들을 더 나쁘게, 즉 상황들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파괴시킴으로써
꿀벌의 서식지를 한때는 꽉 채워져 있던 다양한 꽃으로 한때 꽉 채워져 있던 꿀벌의 서식지를 파괴시킴으로써 어떤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여기 산업시설부터 놀이터, 그 다음에 골프장이. 녹색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녹색 사막이. 만일 뭐뭐 하지 않는다면 그것, 즉 녹색 공간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꽃을 피우는 식물을, 즉 만개한 꽃을 피우는 식물, 친근한 꿀벌들에게 친근한 꽃을 피우는 식물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된다면 이 녹색 공간이 녹색 사막이 될 수 있다라고 마틸라 박사님이 덧붙여서 말합니다. 한 가지 더 의심스러운 요인이죠. 기여하고 있는 중인 꿀벌의 영양 부족. 됐나요? 꿀벌의 영양 부족에 기여하고 있는 한 가지 더 의심스러운 요인은 기후변화입니다. 증가하는 온도죠. 그 다음에 강수량의 패턴의 변화, 그리고 더 불규칙적이고 극한의 날씨는 또는 극단적인 날씨가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꿀벌의 개체수에. 예를 들어서 폴란드의 과학자들이 이제 기록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꿀벌들이 반응하는지 기후 변화에. 이제 겨울 이후에 이제 일깨우는 순간이죠. 잠을 깨우는 순간인 그들의 첫 겨울 비행 날짜가 앞당겨졌대요. 한 달 이상만큼 뭐뭐 기간 동안 지난 25년 기간 동안 증가하는 기온 때문에. 꽃을 피우는 패턴, 즉 개화기의 패턴이 항상 꿀벌의 첫 겨울 비행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요. 개화기의 패턴이 꿀벌의 첫 겨울 비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꿀벌들은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식량 부족으로. 그 다음에 농약이죠. 그 다음에 널리 퍼진 사용, 농약에 널리 퍼뜨리는 사용을 이제 농약의 대량 살포라고 정리를 하세요. 농약의 대량 살포는 산업화된 농업에서 흔한 농약의 대량 살포는 입니다. 세 번째 주요한 요인. 이어지는 꿀벌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세 번째 주요한 요인입니다.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어떤 방법이에요? 꿀벌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농약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몇 가지 방법들이죠. 그것들 중 하나는 직접 접촉입니다. 꿀벌들이 이제 꽃 위에 있게 될 때 어떤 시기, 이제 농약을 적용한 거니까 농약을 살포한 그 시기에, 농약을 살포한 그 순간에 꽃 위에 벌들이 존재하게 될 때 꿀벌들은 즉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경우에 꿀벌이 즉시 죽었던 이 경우에는 여왕벌과 다른 벌들, 벌집 속에 있는 여왕벌과 다른 벌들은 영향을 받지 않고 그 군집은 생존해요. 살아남게 되겠죠. 만일 꿀벌들이 직접 접촉을 피한다면 이렇게 정리해도 되지만요. 여기서는 꿀벌들이 농약과의 직접 접촉을 피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리해 주게 더 좋겠죠. 꿀벌들이 농약과의 직접 접촉을 피한다 하더라도 이 꿀벌들은 여전히 오염될 수 있습니다. 뭐뭐를 통해 꽃가루, 공기, 물 또는 흙, 토양을 통해서 여전히 오염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치명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꿀벌의 군집에. 왜냐하면 오염된 그 벌이 옮겨오니까, 전송하니까 이 농약을 군집에 어떤 형태로, 꽃가루 또는 꿀의 형태로 또는 그것의 몸으로. 다시 한번요. 이 경우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염이 될 수 있는 이 경우가 치명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꿀벌의 군집에. 왜냐하면 오염된 이 벌이 옮겨오니까요. 그 농약을 그 군집으로. 꽃가루나 꿀의 형태로, 아니면 자기의 몸에. 그 결과는 종종 아주 참사를 일으켜요. 즉 재앙적입니다. 그 영향을 받은 군집은, 즉 피해를 입은 그 군집은 마침내 붕괴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부의 또 몇몇 농약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성체가 된 꿀벌에게는. 하지만 정말로 입힙니다. 해를 끼칩니다. 정말
어리고 그다음에 성숙하지 않은 꿀벌에게는 아주 피해를 정말로 끼치기도 합니다. 자, 마무리 정리 한번 할게요. 이제 어떤 농약들이 있어요. 이제 꿀벌 성체한테는 영향을 주지 않는 농약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어리고 성숙하지 않은 벌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 농약이. 이번엔 이제 다른 종류의 농약은 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꿀벌의 뇌에. 그리고 만들겠죠. 그 꿀벌이 느린 학습자가 되도록. 그리고 때때로 야기시킵니다. 꿀벌들이 잃어버리도록 그들의 능력을, 어떤 능력? 꿀을 찾는 능력을. 몇 가지 방법들입니다. 꿀벌을 보호하는, 농약으로부터 꿀벌을 보호하는 몇 가지 방법들이 제기되고 있는 중이에요. 주장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방법들, 몇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르는 겁니다. 즉, 바르다, 살포하는 거예요. 농약을 밤에. 이것은 이제 앞문장 전체입니다. 농약을 밤에 살포하는 것은 최소화시킬 겁니다. 농약의 영향력을 꿀벌에 대해. 왜냐하면 꿀벌은 먹이를 먹기 때문이죠. 낮 기간 동안. 이번에는 멜론과 이제 오이와 같은 이런 특정 작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꽃을, 어떤 꽃이냐? 열리게 되는 단 하루 동안, 오직 단 하루 동안 열리게 되는 꽃을 가집니다. 이거니까 단 하루의 개화기를 가진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멜론과 오이와 같은 이런 특정 작물들은 가집니다. 꽃을 피게 되는 단 하루 동안. 이러한 작물에게 있어서 이제 살충제는 발라줘야 되죠. 살포되어줘야 됩니다. 언제? 그 꽃이 다물어졌을 때, 닫혀 있을 때. 왜냐하면 그것이 감소시켜주니까 영향력을 꿀벌에 대해. 이제 접속사와 대명사를 관계대명사 위치로도 고칠 수 있습니다. 대체로 보호하기 위해서 꿀벌을 해로운 농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있어야만 합니다. 국가적이고 전 세계적인 협력이. 양봉업자, 농업회사, 정부, 그다음에 농약 제조업체 사이에. 개인으로서 우리는 또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벌들을 구하는데. 우리는 심을 수 있죠. 꽃들을, 우리의 정원에 꽃을 심을 수 있는데 그 꽃이 무엇이냐? 도움이 되는 꿀벌에게. 그리고 우리는 can try, 노력할 수 있습니다.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꽃들을 농약으로. 또한 우리는 구매하고 소비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유기농 농산물이라고 해도 되겠죠. 재배되는 without pesticide니까 농약 없이 또는 농약의 최소한의 사용을 가지고 재배되는 더 많은 유기농 농산물을 구매하고 소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농업회사들이 줄이도록 그들의 농약의 사용을. 우리가 이렇게 겉보기에는 작은 행동을 취하게 될 때 꿀벌을 돕기 위해서 겉보기에는 이렇게 작은 행동을 취하게 될 때 우리는 돕는 것입니다. 그 꿀벌들이 만들도록 우리의 세상을 더 건강하게. 이 말을 다시 말하자면 즉 우리는 돕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꿀벌들을 도와줌으로써. 네,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 번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길 바라겠습니다.